간만에 해제충이 한번 되어 볼까요? 제가 지난 7월 19일에 대단히 이례적으로 대리빗에서 비트코인이 이번 달 말까지 최소 7만 달러에서 7만 2천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베팅하는 25억 달러 베팅을 했다는 소식과 바로 다음날 RSI 강세 다이버전스 200주 이평선이 기가 막힐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노려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새벽 코인 시장의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클래리티 법안 윤리조항 합의 소식이 발표돼서 비트코인이 꽤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크립토인 아메리카의 진행자인 엘리노어 테렛을 비롯한 미 현지 주요 외신과 법안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통과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윤리조항에 대해 상원 여야 핵심 의원들과 전격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이 개정안 문구가 담긴 전달 문서를 상원 주요 의원들에게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민주당에서 윤리조항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였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윤리조항 합의가 왜 가상자산 업계에서 최종 관문이 열렸다고 평가받을 만큼 거대한 파급력을 갖는지 정치적 법적 배경을 디테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클래리티 법안이 하원 의원회를 거쳐 상원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 백악관 내부 일부 인사들은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국회의원 및 그 친인척들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특정 토큰을 대량 보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충돌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 왔습니다. 즉 입법권과 행정권을 쥔 인물들이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직접 설계하면서 특정 코인이나 사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악용해 왔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긴 해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상원 내에서는 법안 심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미 상원 통과에 필요한 매직 넘버 60표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백악관이 상원 민주당 및 공화당 지도부와 수개월간의 물밑 협상을 거쳐 상호 수용 가능한 윤리조항 문구를 공식 확정함에 따라 법안 반대의 가장 핵심적인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데 분석가들은 이번 윤리조항 타결로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중간파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로 돌아서면서 상원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60표 이상의 초당적 지지 세력이 확실하게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는 시간 문제일 뿐 언제 발효가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상원의 의회 일정을 살펴보면 8월 첫째 주 이후 약 한 달간의 긴 여름 휴회 기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8월 휴회 전 남은 수주일의 시간은 가상자산 입법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예정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현실적인 통과 로드맵은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8월 초까지 이번에 합의된 윤리 조항이 반영된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수정 문구가 공식 공개됨과 동시에 상원 본회의 패스트트랙 표결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후 8월 상원 휴회 기간 동안에는 이미 하원을 통과했던 안건과 상원 수정안 간의 미세한 차이를 조율하는 양원 합동위원회인 컨퍼런스 커미티의 세부 문구 단일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 9월 성회 이후 10월 중으로 양원 최종 가결과 백악관 대통령 공식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 스케줄은 예상일 뿐 수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꾸준히 외쳤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간의 무분별한 관할권 싸움이 확실히 종료되고 명확한 탈중앙화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와 상품 여부를 완전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탈중앙화 요건을 충족한 네트워크 자산을 CFTC 관할의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기관과 기업들이 아무런 법적 불안함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수혜 코인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가볍게 대표적인 수혜 코인과 섹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혜 섹터는 SEC의 중권성 리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메이저 레이어 1 네트워크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산은 솔라나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솔라나는 뛰어난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거대한 디파이, NFT 생태계에도 불구하고 증권성 분류 리스크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나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 CFTC 관할의 디지털 상품 지위가 공식 확정될 경우 솔라나 현물 ETF 등을 통해 자금이 쉽게 들어오게 되며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세 번째 대형 창구가 될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다음은 리플인데요. 리플은 지난 수년간 SEC와의 피말리는 법정 공방으로 인해 미국 내 시장 점유율과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ODL 및 송금 파트너십 구축에서 막대한 차질을 겪어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입법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이 근본적으로 소멸되면서 리플이 보유한 온체인 결제망이 글로벌 제도권 은행 시스템과 본격적으로 결합하는 초대형 모멘텀을 맞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니어 프로토콜인데요. 니어 프로토콜은 뛰어난 샤딩 기술력과 높은 탈중앙화 검증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법안이 제시하는 탈중앙화 가이드라인을 여유롭게 충족하며 SEC의 증권성 지정 리스크 목록에서 완전 탈출할 대형 L1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수혜 섹터인 메이저 메인넷이고요. 두 번째 수혜 섹터는 제도권 금융과의 직접적인 결합이 일어날 디파이 영역입니다. 유니스왑은 그동안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는 등 덱스 플랫폼에 대한 증권법 위반 압박을 받아왔었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탈중앙화 거래소 및 유동성 풀에 대한 합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에 따라 기관 유동성 공급자들이 안심하고 유니스왑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에이브는 허가형 디파이 시장과 실물 자산 기반 대출 플랫폼을 선도하고 있어서 명확한 법률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전통 은행 및 기관들의 온체인 자금 운용 허브로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로 좋은 영향을 받을 코인으로 예상되고요. 세 번째는 온체인 생태계의 뼈대를 이루는 인프라 및 기축 자산들인데요. 체인링크는 전통 금융기관의 자산 온체인화와 스마트 컨트랙트 작동에 필수적인 오라클 표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된 시장에서 전통 금융과의 B2B 연계 계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그때 활용될 대표 코인 네트워크로 기대가 되고요.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금융의 핵심 기축자산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코인 시장 자체가 커지면 기축에 해당하는 이더리움 역시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자리를 확실히 잡은 코인이죠. 클래리티 법안은 지금 언급드렸던 코인 이외에도 대부분의 코인들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아직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분이 확실히 깨져버린 만큼 오늘 언급드린 코인들을 잘 째려보셔서 그동안 주식시장에 비해 소외받았던 서러움을 수익으로 보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